네, 반갑습니다. 담낭도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 담낭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담낭을 없앨 때는 그 역할이 없어져도 내 몸이 이로울 때 이제 없애야 되는데, 담낭이 하는 일을 간에서 생긴 담즙액을 보관하여 농축하여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액을 이제 십이장으로 보내서 지방 흡수에, 우리가 먹은 음식의 지방 흡수에 이제 소화를 시키는 소화액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하는 것 중에서 담낭은 농축과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창고 역할을 하는데, 이제 담낭이 이제 내 몸에 해로움을 끼치는 건 담낭의 결석이나 혹은 담낭염이 생겼거나 담낭의 결석으로 인해서 나한테 통증이나 불편감을 초래하거나 담낭염이 생겨서 내 몸을 해롭게 하거나 담낭암이 생겨서 내 몸을 해롭게 할 때는 담낭을 없애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없애야 되고요. 그럼 담낭을 없앴을 게 부작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물은설사, 연변이라고 그런 물은설사를 약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일시적으로, 담낭이 없어지면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정도의 이제 불편감은 내가 내 몸을 해롭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거니까 담낭을 없애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되면 담낭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네. 이제 담낭에 돌이 생기는 원인은 담낭 안에 있는 물질이 지방산, 담즙산,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이 주성분인데, 이 세 가지 물질들이 불균형이 초래돼 가지고 어느 한 물질이 많아지거나 하면은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그 찌꺼기가 쌓인 게 이제 좁쌀처럼 쌀알처럼 커지게 돼서 이제 구슬처럼 커지게 되고 돌로 변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거치게 되고, 그래서 돌이 쌓이는 담낭 결석이 생기는데, 담낭 결석의 성분에는 콜레스테롤 결석이 있고요, 색소성 결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결석은 이제 저희들 이제 아시다시피 계란 노란자처럼 약간 노란 빛깔을 띠게 되고, 색소성 결석은 갈색일 때는 갈색색과 흑색일 때는 흑색색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음식이 서구화돼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담석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제 색소성 담석이 많았는데 이제 현재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아지고 한 80% 차지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만하거나, 뚱뚱하거나 비만하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성분이 체내에서 변화함으로 해서 생기게 됩니다. 색소성 담석은 이제 갈색색과 흑색색이 있는데, 이제 감염,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디스토마 같은 기생충, 세균 같은 것, 또 간경변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그런 흑색색 담석, 색소성 담석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제 순수하게 콜레스테롤이고 순수하게 갈색색인 건 없어도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 믹스가 돼서 어느 것이 더 우위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이냐 색소성 담석이냐 이제 명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석증이 생기는 곳은 우상복부, 우리가 여기 손으로 잡은 이 우상복부 쪽에 있는 거고요. 이제 요로결석은 콩팥에서 요관으로 내려가서 요관으로 내려가서 방광에 쌓여서 요도로 소변이 배출되게 되죠. 거기에 생기는 결석이니까 주로 우하복부에 동통이 나타나고, 특히 콩팥이 양쪽 옆구리에 있으니까 양쪽 옆구리 결석이 어느 쪽으로 옆구리가 동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담석증이든 충수염이든 충수돌기염이든 소화기 계통이기 때문에 정상은 비슷합니다. 내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토하고 싶다든지 이런 매석금이 있다든지 이런 정상은 비슷한데, 이제 그럴 경우에 어디가 이제 많이 아프느냐, 상복부가 많이 아프면 담석증을 의심하게 되고요. 하복부가 많이 아프면 충수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 결석은 이제 소변 볼 때 피가 나온다든지 있는 위치가 옆구리라든지 하복부에 옆구리 뒤쪽, 옆구리 우리 권투할 때 옆구리 때리면 아프다 그러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느 곳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먹은 음식이 우리가 배출되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식도로 대장으로 나오는 거는 그 이제 우리가 대장으로 변으로 나오는 거는 간에서 나오는 담즙액이 소화를 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췌장액과 담즙액, 위액, 췌장액, 담즙액. 그래서 담즙액이 우리가 쓸개 물이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소화가 잘못되면 푸른 변을 보게 되는 거, 설사. 그렇죠. 잘 보게 되면 이제 황거식 변을 이제 우리 좋은 변이라고 얘기하는 황거식 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물로 된 음식, 소변으로 나오는 음식은 콩팥에서 걸러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개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변으로 나오든 소변으로 나오든 두 가지 중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간에서 하는 일은 변으로 나오는 거는 간에서 생기는 담즙을 한 번 더 거치게 되고, 그게 작용을 한 번 하게 되고, 이제 콩팥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소변에 나오는 거는 콩팥을 거쳐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담즙에 거쳐 나온 거는 담석적인 거고, 콩팥으로 거쳐 나오는 거는 여러 결석이 되는 거죠. 이제 질문을 두 가지 하셨는데요. 첫 번째 약물에 대한 효과. 약은 이제 UDCA라는 약하고 CDCA 라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들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고 한데 그 약들은 주로 콜레스테롤 담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담석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약을 이용해서 돌을 용해하거나 몸 안에서 없애는 것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적고 따라서 약으로 해서 결석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효과가 적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재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약으로 쓰는 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효과가 적다는 게 때문에 문제고, 다만 수술이나 시술을 해서 내 몸에 담석증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재발을 방지하는 용으로는 UDCA나 CDCA가 한 분야에 된 약을 사용해서 해볼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체충격파 채석술로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체충격파 채석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돌에 있는 것을 깨서 조각을 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이제 담낭에 생긴 결석을 깨어서 배출을 하게 되면은 담도를 거치게 됩니다. 간에서 십이장으로 가는 길이 담도 혹은 담관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거치게 되는데 담낭에 생긴 돌을 깨어서 조그만하게 깨어서 담낭에서 담도로 갔다고 하더라도 담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환자한테 이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때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10몇 년 전, 20년 가까이 전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채석술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결석은 채석술로 치료를 한다. 담낭은 결석은 채석술로 치료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수술이라든지 시술이라는 거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예전에 했던 개복술 방법이나 배를 이렇게 절개했던 방법이나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 방법이나 하는 방법은 쓸개를 떼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로봇 수술도 복강경 담낭 절제술 안에 포함은 됩니다. 다만 이제 배 안에 복부 안에 있는 쓸개를 떼는 방법은 똑같고요. 하는 방법은 똑같고 다만 흉터가 어느 것이 남느냐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흉터를 이제 구멍을 하나 내서 배꼽으로 있는 구멍을 하나 내서는 단일공, 구멍을 한 단일공이 있고 이제 3개나 4개를 내서 구멍을 내는 이제 사공법, 상공법, 사공법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 담낭 절제술, 그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단일공으로도 하기도 하고 상공법이나 사공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단일공법으로 하게 되면 보이는 시야가 적기 때문에 당남염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하거나 또 혹은 악성이 의심되거나 하는 환자는 단일공으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환자한테 이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이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공법이나 사공법을 하는 거고요. 이제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단일공을 합니다. 로봇 팔이 들어가는 게 하기 때문에 안쪽에 하는 거는 똑같다 하더라도 흉터가 적게 남을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흉터가 적게 남는 것은 단일공으로 하면은 흉터가 또 적게 남겠죠. 구멍 하나를 똑같이 내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이제 똑같은데 이제 그 복강 로봇 수술이 흉터 면에서는 조금 나은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게 우리나라의 그 의료 제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비용이 비싸고 비용이 비싼 만큼 그 이제 우리가 미용적인 효과가 뛰어나느냐 이제 그것까지는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따라서 복강경 로봇 수술이 우월하다는 것보다는 환자가 그 당시에 그 담낭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해서
환자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냐를 그 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일반 복강경 수술은 이렇게 볼펜처럼 이렇게 빳빳한 끝이 이렇게 빳빳하게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로봇 수술은 들어가서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곳, 일반 기구가 들어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곳, 특히 전립선암 같은 경우 그 일반 우리의 그 수술하는 술자에 손이 들어갈 수 없는 곳, 혹은 일반 복강경 기구가 잘 들어가서 잘 대체할 수 없는 곳은 이게 팔이 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담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해서 보면 이렇게 다 바깥쪽이 다 드러나고 일반 복강경 수술로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수술이 그 점에 대해서 뛰어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흉터가 좀 적게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담낭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존율이 굉장히 애호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생존율을 합니다. 1기에 발견을 하면. 다만 이제 2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5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제 4기가 되면 10% 정도 더 나빠지고, 그래서 1기의 90%와 2기의 50% 이하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1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2기 이상 발견하면 애호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1기에 2기의 차이점은 엄청난 생존율의 차이를 보입니다. 담낭은 이제 우상복부에 있는데 간에 담낭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담낭 위치가 간에 붙어 있고, 간과 위와 십이지장과 췌장과 그 붙어 있는데, 그 부위가 담낭 주위에 간으로 가는 혈관, 또 혈관이 여러 가지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임파선이 분포합니다. 그렇죠. 임파선이 분포하기 때문에 암이 전이되는 방법이 직접 전이가 있고, 직접 침투하는 방법이 있고, 혈관으로 암이 전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임파선으로 전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담낭 주위에는 간이라는 장기와 옆에 주위 장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과 임파선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빨리 전이가 됩니다. 따라서 담낭암이 생겼을 때 담낭벽 안에 암이 존재하는 1기 이때는 애호가 좋으나 담낭벽을 뚫고 나간 2기 이상이면은 애호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낭암이 의심되거나 할 때는 정기검사를 꼭 해서 빨리 1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담낭암이 걸리는 이어민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담낭 결석인데, 일반적으로 담낭 결석, 작은 결석은 담낭암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담낭이 3cm 이상, 담낭 결석이 3cm 이상 컸을 때만, 그것도 장기간 보존하고 있을 때 담낭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담낭 결석이 크면서 장기간 보관을 하게 되면은 담낭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 돌이 담낭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해서 변화를 시켜서 암을 일으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담낭 용종이 있으면 이제 담낭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낭 용종은 일반적으로 한 1cm 이상이 넘으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 1cm 이상이 넘은 담낭암을 수술하고 보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담낭암이 그 안에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 용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담낭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담낭의 모양이 다른 건데, 담낭의 모양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도자기 모양 담낭. 담낭은 이렇게 도자기처럼 이렇게 표주박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벽이 석회화가 이루어진 걸 도자기 모양의 담낭이, 그럼 도자기처럼 생기잖아요. 도자기 모양의 담낭, 혹은 성건종이라고 담낭벽의 건종에 부분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담낭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간에서 생성하는 담즙과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이 만나서 그게 함유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그게 함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담낭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담낭 용종이 있거나 한 경우나 큰 결석이 30cm 큰 결석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담낭 용종은
일반적으로 이제 1cm를 기준으로 해서 1cm 이상이면은 담낭암의 발생 비율이 한 10% 가까이 되니까 수술에 절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담낭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 담낭의 용종이 초음파나 건강검진에 발견되었을 때 담낭 용종이 한 개가 존재하느냐, 여러 개가 존재하느냐, 또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느냐, 유경성이냐, 무경성이냐, 목이 있느냐 없느냐, 요렇게 생긴 것이냐, 요렇게 생긴 것이냐, 이제 목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따지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문의들이 할 일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사이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0.5cm라면은 담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0.5cm 담낭 용종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지거나 모양이 변하면서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 검사를 해서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를 보고 그게 1cm로 커진다거나 모양이 변한다든지 하면은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뭐 당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5cm로 계속 그대로 지속되어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용종을 떼서 이제 암으로 진단이 되면은 이제 그 암의 정도가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제 일반적으로 암은 그렇게 나누죠. 그 담낭암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담낭암 1기 초인 경우에는 임파선 전이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쓸개 뗀 것만으로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2기 이상이 되면은 담낭암 2기 이상이 되면은 이제 확대 담낭 절제술이라고 해서 다시 개복을 해서 회복을 해서 임파선과 담낭관과 간, 담낭 주위의 조직, 조직이나 장기 확대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대 담낭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또 추가하기도 합니다. 담낭암이 의심된 환자가 있다면은 수술하기 전에 영상 검사에서 담낭암이 강력히 의심된 환자가 있다면은 이제 수술하는 과 동시에 이제 그 담낭 조직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병리과라 그럽니다. 병리과에 보내서 그 이제 병리과 전문의한테 암 세포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제 질문을 해서 그걸 동결절편이라고 표현합니다. 동결절편 조직 검사라고 하는데 빨리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염색을 하지 않고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보는 선생님도 어렵고 혹은 약간의 오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빨리 봐서 담낭암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개복을 해서 확대 담낭 절제술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리 증거가 없는데 쓸개 수술을 했는데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있다가 결과가 암으로 나왔다면은 1기, 2기, 3기냐에 따라서 1기 초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2기 이상이면은 확대 담낭 절제술을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결석은 재발을 잘 합니다. 담독에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칼로리가 높은 음식, 즉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삼가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적당한 운동을 해서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제 이런 체내에 이제 몸을 맞춰내 콜레스테롤 같은 몸을 맞추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체중 관리와 운동, 적당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